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교착 상태인 미국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내년에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야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김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분쟁 전문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이 미국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으로 북한이 약속한 영변 핵시설 폐쇄 검증을 꼽았습니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제위기그룹의 스티븐 폼포 원장은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면 매년 2개의 핵무기 생산을 중단시킬 수 있다면서 영변 핵시설 폐쇄가 비핵화의 끝은 아니지만 중요한 위험 감소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a very important facility. It contains the only reactor in North Korea that's known to be producing plutonium. It contains a facility for enriching uranium. All these facilities are significant. That would be a significant risk reduction measure. 폼포 원장은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 폐기가 검증되면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조치를 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요구는 제재 완화와 적대관계 종식 선언이고 이 가운데 적대관계 종식 선언을 미국이 수용 가능한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It's not even a legally binding document that's being discussed. It would be a political statement about the end of the war. 폼포 원장은 이어 미국 2차 정상회담 개최 시 필요한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북한의 폐기된 시설들을 검증할 수 있는 조치들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상세히 다룰 수 있는 후속 실무회담 조치를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희입니다. 미북 대화 국면에서도 북한의 잠수함이나 포 등 재래식 병력에 대한 견제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국방 전문가들이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이슈도 중요하지만 현재 미한 동맹군을 직접 위협하는 것은 여전히 재래식 병력이란 지적입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미 해군대학 전략정책학과의 제임스 홈스 교수는 북한의 잠수함 공격 역량이 미군 항공모함을 침몰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이라도 엔진을 끄고 천천히 잠행하면 기술 한계상 탐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홈스 교수는 26일 국방 외교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을 통해 미국보다 해군력이 약한 나라들이 전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잠수함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2006년 중국 송급 잠수함이 미 항모 키티호크의 약 9km 거리까지 미탐지된 채 접근한 것과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국방 전문가들은 외교 노력이 실패하면 북한은 언제든지 적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면서 비핵화 협상에 집중하더라도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a possibility that North Korea's submarines and ships could become very aggressive. They most likely would tend to target South Korean ships. 지상에서 역시 북한 재래식 병력에 대한 대비 태세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is but a part of the problem. And the major problem is that the North Koreans have a conventional army of extraordinary size parked essentially on the demilitarized zone. 벨 전 사령관은 특히 북한이 병력과 포대를 비무장지대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으로 철수하지 않는 한 평화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북한이 대화 국면에 도발을 했었다면서 경계 태세를 한치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범죄 방지를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연맹 결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며 사이버 범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미국과 한국을 공격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27일 러시아가 지난 10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으로 3,777톤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공급량을 합치면 한 해 허용치의 55% 수준인 3만 톤이 지난 10개월 동안 북한에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뿐입니다.
영국 합동사상지원국 JCCC 연구원들이 한국전 당시 북한에서 사망한 영국군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친척들의 DNA 샘플 확보 작업을 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했습니다. 영국 합동사상지원국은 올해 북한이 미국에 보낸 유해 55개 상자 가운데 일부는 영국 군인일 수 있어 유가족 DNA 샘플을 확보해 미국에 보낼 예정이라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영국은 8만 1000여 명을 파병했으며 전사자와 실종자는 1,4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